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성입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준비해 놔야 할 것들. 여기서 평상시라는 건요, 시험이 뜨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공채가 뜨지 않은 기간. 사실 이런 기간이 제일 많거든요. 시험이 뜬 기간보다 시험이 안 뜬 기간이 많습니다. 이때 그냥 탱자탱자 노는 게 아니라요, 이때 준비를 잘 해놔야 시험이 떴을 때 빠릿빠릿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에 준비해 놔야 될 것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총 6가지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멘탈을 세팅하셔야 됩니다. 멘탈 세팅 어떻게 해요? 1등을 노려야 됩니다. 1등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야, 이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등을 준비해야 된다. 이 정말 내로라 하는 이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내가 1등이 되어야 한다. 감히 꿈을 꾸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꾸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지상파 아나운서는 한두 명밖에 안 뽑기 때문이에요. 통상적으로 1명, 많으면 2명 이렇게 뽑습니다. 그렇다는 건 뭔가요? 전체 과정에서 1등을 해야지 비로소 뽑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1차만 통과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1등이 될까요? 단언컨대 절대로 안 됩니다. 전체 과정에서 다 1등을 하겠다 이런 각오로 달라붙어야 겨우겨우 1등을 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1등을 노린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차 카메라 테스트만 통과해야겠다 이런 목표는 버리십시오. 1차는 기본이에요. 1차 통과를 그냥 기본에다 깔아두고 필기, 면접 다 같이 동시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평상시에요. 시험이 뜨기 전에, 시험이 뜨지 않은 시기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랑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카페에 보면 아랑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언론인 준비생들의 카페인데요, 이 카페에 반드시 가입을 하시고요, 또 정회원까지 꼭 승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원이 돼야 취합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취합이란 취준생들끼리 모여서 시사상식 책을 만드는 걸 뜻해요. 사실상 취합본 하나만 받으면요, 시사상식 준비는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취합본을 받으려면 취합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취합에 참여하려면 글을 써야 됩니다. 근데 정회원밖에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랑에 가입해서 정회원으로 승급을 시켜주세요. 근데 내 마음대로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점이 있거든요. 특정한 시점에 한 번에 승급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글쓰기 연습입니다. 글쓰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글쓰기는 단기간에 절대 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리미리 글을 써보고 좋은 글감들을 얻고 써보고 퇴고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하면서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나중에 필기편에 말씀을 드릴 건데, 필기에서는 글쓰기가 거의 절대적이에요. 비중이. 글쓰기를 잘하면 시사상식 망해도 거의 붙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글쓰기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시험이 뜨지 않았을 때는 글쓰기를 꾸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쓰기는 작문과 논술로 나뉘는데요, 작문 같은 경우에는 자유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글을 좀 잘 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형식으로 쓰시면 돼요. 하지만 논술은 다릅니다. 논술은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형식에 맞춰서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논술 학원을 다녔습니다. 한결의 새로 배운 터, 거기에 다니면서 기자 지망생들과 함께 1년 동안 글을 썼어요. 대개 아나운서 지망생들은 글을 잘 못 씁니다. 근데 기자 지망생들은 글을 좀 잘 쓰거든요. 글빨 좀 있는 친구들이 기자에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과 논술 스터디를 하다 보면요, 와, 정말 마음에 상처 입을 정도로 엄청나게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저에게 피와 살이 되더라고요. 말이 살짝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글쓰기, 특히 논술은 논술의 형식에 맞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나의 베스트 톤을 녹음을 해놔야 됩니다. 이 스터디를 하다 보면 혹은 연습을 하다 보면 컨디션이 좋은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뉴스도 잘 되고 MC도 잘 되고 라디오도 잘 되고 그냥 다 좋은 날이 있어요. 이럴 때는 내 영상을 꼭 녹음을 해 놓으십시오. 녹화를 해도 좋습니다. 이걸 언제 쓰냐면요, 시험날 쓰는 거예요. 시험날 되면요, 긴장되고 그 전날 잠을 못 자고 이러면 목소리 톤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내 베스트 톤
이 녹음된 걸 들으면서 톤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베스트 톤에 가장 근접한 목소리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베스트 톤을 잡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파일로, 음악 파일이나 영상 파일로 꼭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5번째, 토익,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 만들어 놓기입니다. 토익과 한국어 능력 시험,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특히 KBS를 시험 볼 때 한국어 능력 시험이 없으면 아예 지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토익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른 회사와 비슷합니다. 고고익선이에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최대한 많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특히 한국어 능력 시험은 KBS가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고 또 토픽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토픽과 헷갈리지 마시고요. 헷갈리시는 분들도 왕왕 있더라고요. KBS가 주관하는 그 시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방법을요, 이 기출 문제집을 좀 풀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기출 문제집을 풀면 좋은 점은 지문이 겹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문이 겹칠 확률이 높다. 토익도 마찬가지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마찬가지고, 사실 너무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보다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지문을 내가 어디선가 한번 봤다면,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을 이미 내가 알고 있다면 문제를 풀 때 그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이 기출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보시고요. 또 그냥 풀어 제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답 노트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복습도 하고 하다 보면 지문도 눈에 있고 또 푸는데 좀 많이 수월해질 겁니다. 또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텐데 또 좋은 팁 있으면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시험이 떴는데 만약에 토익 점수가 만료가 됐다. 그러면요, 토익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이 시험도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시험이 뜨면 시험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토익에도 신경 쓰고 시험에도 신경 쓰고 하다 보면 두 마리 토끼 쫓다 보면 다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과 한국어 능력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점수를 받아 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취미와 특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또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이 친구들을 봤을 때 취미와 특기가 없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소개서가 밋밋해져요. 또 자기소개를 할 때 밋밋하고 똑같은 아주 진부한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취미와 특기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만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뭘 잘할까, 내가 뭘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복싱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싱이 벌써 10년을 넘게 하게 됐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이걸 언제 배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공채가 그렇게 자주 뜨지 않거든요.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몇 개월 지나고 어느 순간 1년이 지나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그거부터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기점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수도 있고요. 이게 나의 특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거 시작을 했는데 적성에 맞아서 상이라도 받았다, 그럼 특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내 자기소개를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미와 특기는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6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가지 잘 준비하셔서 아나운서 공채가 떴을 때 웃으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